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수학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단원입니다. 교과서는 110쪽부터 111쪽이고요. 우선은 이번 단원의 첫 시간은 정다각형의 둘레를 공부해 볼 건데요. 둘레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6단원을 공부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기초 지식,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길이의 단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2학년에서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쓰는 길이의 단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센티미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터가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킬로미터가 있죠. 네, 이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우선은 1cm는 여러분들이 자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죠? 예, 자를 보면 그 정도 손톱 정도의 길이의 1cm인데, 그럼 1m는 몇 cm인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네, 100cm입니다. 100cm이고요. 그럼 1m는 100cm인데, 그럼 1km는 몇 미터일까요? 네, 1000m입니다. 1000m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K라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 앞으로도 공부할 때는 이 1000 단위를 얘기합니다. K는 1000을 얘기하니까 미터로 바꾸면 1000이 되겠죠. 그죠? 1000m가 되고요. 그러면 1km가 1000m이면 몇 cm일까요? 1000m에서 cm로 바꾸면 1m가 100cm니까 공이 두 개 더 붙어야겠죠. 그래서 10만 cm입니다. 자, 이런 길이의 단위들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했죠?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삐뚤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 변과 이 변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했죠? 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할까요? 네,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배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각 삼각형, 두 번째는 둔각 삼각형, 세 번째는 직각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예각이라는 거는 어떤 각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90도보다 작은 각도들을 얘기합니다. 90도보다 작은 각도들. 그럼 삼각형은 보통 예각 삼각형은 보통 이런 모양이겠죠, 그죠? 90도보다 작으니까 이 각도가 전부 다 각도가 작으니까 이 예각들이 모여 있는 이런 형태를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둔각 삼각형은 당연히 90도보다 큰 각도가 하나는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둔각 삼각형을 대표하는 그림으로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각이지만, 자, 여기가 90도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둔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럼 직각 삼각형은 뭘까요? 그렇죠. 한 각이 90도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직각 표시는 이렇게 나타내어 주고요. 자, 삼각형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4학년 때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4학년 때 배웠던 평행과 평행 사변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잘 기억이 나나요? 아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이 개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수직과 수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직이라는 것은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직선이 만났을 때 이루는 각이, 이 각이 직각일 때 수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한 직선, 이 한 직선이 있죠. 이 한 직선, 이 한 직선을 이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이 되는 선을 수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두 직선이 만난
각도가 수직일 때, 직각일 때 수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수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직선에 대해서 수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직과 수선에 대해서 배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행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자, 평행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한 직선이 있습니다. 한 직선이 있을 때, 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수직인 두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한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두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수직이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두 직선이 있죠, 이 두 직선. 이거를 끝까지 그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 두 직선이 만날까요? 네,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고요. 만나지 않는 거 평행하다라고 하고, 이 두 직선의 이름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평행선. 기억납니까? 자,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직선이 평행선이 있죠. 이 평행선이 있을 때 이 직선에 이 평행선에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으면, 수선을 그으면 이것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이 수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4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도 여러분들이 4학년 때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나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네요. 자, 먼저 사각형은 잘 알 수 있죠. 자, 사각이라는 거는 각이 4개가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도형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4학년 때 배웠던 도형들 중에서는 이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형태를 그린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뭐였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은 이것과 이 선과 이 변이 서로 평행하다. 이 평행하다는 표시입니다. 평행하면, 즉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으면, 한 쌍만이라도 있으면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생긴, 자, 지금은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고요. 그 다음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고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해요. 이 도형의 이름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고요. 평행한 변이 4개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평행사변형이고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모두 평행할 때, 사다리꼴은 한 쌍,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라는 거 아셔야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름모도 배웠었습니다. 자, 마름모는 뭘까요? 마름모 기억나시나요? 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다각형이라는 말은요, 한자어로 풀이해보면 발을 정자에, 마늘 다자에, 뿔 각자에, 모양 형자입니다. 한자어는 꼭 알 필요는 없는데요. 한자어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다각형이라는 것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입니다. 모두 같은 다각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다각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정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정사각형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배웠었습니다. 변의 길이도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도형들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다각형들의 둘레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10쪽입니다. 지혜와 슬기는 선물 상자의 둘레를 재고 있습니다. 둘레를 재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슬기가 지금 이 상자의 가장자리를 뭘로 두르고 있나요? 자, 끈으로 두르고 있죠.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둘레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레는 무엇일까요? 네. 물건의 가장자리를 한 번만 둘러싼 끈의 길이를 둘레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물건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둘러싼 끈의 길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끈이 있다면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의 둘레를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끈으로. 끈을 재고 나서 그 끈의 길이를 자로 재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둘레를 잴 수 있는 방법 한번 어떻게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물건의 가장자리를 한 번 둘러싼 끈의 길이를 재면 될 것 같죠. 그죠? 아니면 물건의 모든 변의 길이를 각각 끈으로 재서 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길이가 3cm인 생막대를 사용해서 정다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준비물 10쪽에 있는 생막대를 한번 뜯어서 이렇게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삼각형의 생막대가 3번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옆에는 사각형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사각형 4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옆에는 오각형이네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그럼 3cm니까 여기에 있는 정삼각형의 둘레는 몇 cm일까요? 9cm이겠네요. 그죠? 여기는 3이 4번 있으니까 12cm겠네요. 여기는 3, 5, 15cm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11쪽에 있는 그 표를 한번 지금 채워 넣어 보세요. 자, 채워 넣어 보시면 자, 정삼각형에는 한 변의 길이가 3cm고 생막대를 3번 갖다 대봤죠. 그죠? 그래서 둘레 길이는 9cm가 되고요. 정사각형은 똑같이 생막대가 3cm고 변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러니까 총 둘레가 12cm가 될 것이고 정오각형은 변의 수가 5개니까 둘레가 15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 느낌이 오죠.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각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든지 아니면 한 변의 길이를 변의 수만큼 곱하면 되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하면 9가 나오고 여기도 곱하면 12가 나오고 여기도 곱하면 15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정다각형 둘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를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변의 길이만 알고 그 정다각형이 변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둘레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이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구각형이네요. 각이 9개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둘레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5cm고 그 다음에 변이 몇 개가 있나요? 변의 수가 구각형이니까 9개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45c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정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24cm라고 하네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우선은 한 변의 길이를 모르네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변의 수는 몇 개입니까? 3개가 나왔는데 그 둘레가 얼마죠? 2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서 24가 나오려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나요? 8cm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는 한 변의 길이를 모르지만 변의 수가 몇 개인가요? 네, 정육각형이네요. 그래서 6개를 곱했을 때 24가 나오니까 여기에 들어갈 한 변의 길이는 4cm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형성평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칠각형이네요. 그죠? 자, 한 변의 길이가 6cm고 변의 수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7개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42cm가 되겠습니다. 자,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입니다.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방금 배웠죠. 자, 우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면 둘레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자, 자로 되어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자, 자로 잴 수가 없으니까. 자, 우선 20cm죠, 그죠? 20cm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몇 cm라는 거죠? 네, 5cm이겠죠. 그래서 5cm 곱하기 4를 해서 20cm가 나왔다는 거. 자, 이번 시간에는 정다각형의 둘레를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수학익힘책 70쪽부터 71쪽을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